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혈액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액의 구성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혈액은 보통 혈장으로과 혈구로 나누어지고요. 보통 혈구는 우리 몸에서 45%, 혈장 55%입니다. 혈장에서 물이 92%를 차지하고 단백질은 7%, 기타가 1%인데 단백질에서 알부민과 글로불린 섬유소원으로 되고 있고요. 알부민은 우리 혈액에서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글로불린은 면역 기능에 관여합니다. 섬유소원은 피브리노겐이라고 해가지고 응고 기능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혈구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눠지는데,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신체에 공급하고 있고, WBC는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식균 기능을 합니다. 염증에 반응해서 식균 기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섬유소, 혈소판은 응고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 외에도 응고 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칼슘이나 그 다음에 비타민 K, 그리고 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반해서 기량자거나 항응고제 약물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약물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스피린이라든지 헤파린 또는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약물이 항응고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응고 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혈소판, 칼슘, 비타민 K, 간이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는 아스피린과 헤파린, 와파린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기능은 보는 것처럼 아까 해서 영양소라든지 호르몬, 이산화탄소, 산소를 생체 각 부위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소변이나 호흡, 땀의 형태로 배설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해서 체온 조절이나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pH를 조절해주고, 출혈 방지와 식균 작용으로 인해서 신체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은 우선 혈액의 손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빈혈은 결국은 적혈구수라는 거죠. 적혈구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적혈구에는 혈색소라든지 헤마토크리트이 정상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면은 보통 남성 같은 경우는 14에서 18로 정상을 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12에서 16인데 그 정상 이하가 나타날 때 이렇게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혈액 손실로 인해서 급성이나 만성 출혈에 의해서 혈액 손실, 그런 것에 나타날 수 있고, 조혈 불능으로 인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난다든지 악성 빈혈로 인해서 이런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혈구 파괴에 의해서, 용혈성 빈혈이 나는 혈구 파괴에 의해서, 또는 골수기능 장애로 인해서 재생 불량성 빈혈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피부라든지 점막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두통이나 저혈압, 냉감에 민감하고, 적혈구가 감소되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되고, 헤마토크리트도 감소되고, 또는 소화장애라든지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빈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철분 결핍성 빈혈은 보통 호발 환자들이 치질 환자, 만성적인 치질 환자, 이런 환자에서 철분 결핍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으로 보면은 혀의 통증이라든지 윤기 없는 피부와 머리털, 숟가락 모양의 손톱이 나타난다. 고상지드라고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에서 약간 손톱이 주저앉는, 약간 숟가락 모양이 주저앉는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상지드 현상이 호흡기계에서 질환에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 고상지드가 나타나는 것은 기관지 확장증 환자라든지 폐농양 환자라나 아니면 폐암 환자에서도 고상지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런 환자들은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는 거겠네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환자들한테 철분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철분제 투여하는데 같이 비타민 C를 하고 같이 투여하게 되면은 철분제 흡수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그 다음에 이런 철분제 투여할 때 구강간호를 해서 치아에 착색을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보통 대변 색이 검어진다는 걸 알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액체로 된 철분제제는 오렌지 주스하고 섞어서 먹일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구강에 착색이 좀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액상으로 된 철분제제는 오렌지 주스와 섞어서 먹이고,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치아 쪽에 구강을 치아 착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악성 빈혈은 보통 정의를 보면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빈혈 상태를 갖게 되고요. 유전적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비타민 B12가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쇠약이라든지 창백, 호흡곤란이나 신개항진, 머리털이 일찍 휘어진다든지 소화기 장애나 오심구토 이런 소화기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료 및 간호에서 보면 이런 환자들은 비타민 B12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수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환자들은 위암에서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대변 검사라든지 대변 검사를 실시해서 대변 안에 잔혈이 있는지 혈액이 묻어나온지 그거 갖다가 자주 검사해서 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되어서 조혈 조직이 지방화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세에서 30세라든지 아니면 화학약품을 다루는 사람들한테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백하고 혈뇨, 구강 괴사가 나타나고 월경 과다라든지 생식기 출혈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수혈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간호 같은 거, 그리고 안정이나 보온, 왜냐하면 빈혈이 있는 사람은 냉감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육류와 채소 그리고 과일을 이용한 식사, 생고기나 생과일은 금지하고요. 그리고 감염 방지에서 역격리를 시킨다든지 해서 감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가지고 적혈구 파괴 속도가 빨라서 적혈구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빈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인은 적혈구 내 내적 결함 아니면 외적 요인 감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에서 증상을 보게 되면 보통 황달이나 비장, 비대, 가암, 비대, 담석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료 및 간호를 보면은 일단 용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신장에서 배설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수혈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빈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은 원인이 보통 원인 불명이고요. 아니면 감염이나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사실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보는 것처럼 창백하고 발열, 오한, 치은출혈이나 뇌출혈과 단백뇨,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고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 및 간호를 보면 화학요법을 한다든지 방사선요법, 골수 이식이나 감염 방지, 역격리가 하고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염증 같은 게 나타나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상자의 통증 관리라든지 수혈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백혈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혈 시 환자들 이제 우리 빈혈 있는 환자들 수혈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수혈의 목적을 보면요. 순환 혈액에 보충해주고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혈액의 결핍 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수혈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ABO 타입 혈액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시험을 검사해서 정확하게 대상자하고 혈액형이 맞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바늘 사용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액하고는 다르게 약간 더
넓은 약간 게이지가 넓은 큰 게이지를 써야 되는데 보통 17게이지나 19게이지 사이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적혈구가 용혈을 작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적혈구 용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큰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ABO 사람이 가진 ABO 혈액형을 보게 되면 맞는 공혈자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은 O형만 공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O형만 단 본인 O형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형 같은 경우는 O형하고 A형이 수혈이 가능하고 그리고 A형하고 AB형은 공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형은 O형하고 B형이 수혈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혈은 B형하고 AB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AB형은 모든 혈액에서 공혈이 가능하고요. 공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혈은 O형만 가능하네요. 예. 이렇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잘못됐죠, 우리. 여기서 뭐가 됐냐면 공혈은 여기서 맞는 공혈자는 보통 A형, B형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단 O형만 수혈이 가능하고 그리고 AB형만 공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혈액형이 수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B형하고 AB형만 공혈 가능하고 그 다음에 B형하고 O형만 수혈 가능합니다. 그리고 A형과 AB형만 공혈 가능하고 수혈은 A형하고 O형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혈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혈자에 대한 확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선 이 환자들이 혈색소량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혈액질환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매도균이라든지 감염 바이러스 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나 유행성 이하선염이 같은 걸리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의점을 보면 수혈 시 주의점을 보면 우선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 전에 활력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활력증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혈액을 먼저 검사해야 되겠죠. 의사라든지 2명의 간호사에 의해서 혈액형을 서로 차트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 설명해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수혈 시 첫 15분 동안은 대상자를 관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15분 동안에 이상 증상, 부작용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을 하면서 첫 15분 동안 대상자를 관찰해 줘야 주고요. 그 다음에 수혈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수혈을 중지하고 의사나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수혈 시 부작용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첫 소변과 수혈하지 않는 쪽에 팔에서 혈액 식취를 해가지고 혈액형 판정이랑 또는 교차 시험을 해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주의사항의 수혈은 50cc 생리식염수로 시작하는데 혈액 주입정의 혈관이 정확하게 주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생리식염수로 여기 튜브형을 플러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생리식염 사용하냐면 수혈이 끝나고 나서 튜브에 남아있는 혈액을 집어넣을 때도 마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같이 틀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혈 부작용이 있을 때 정맥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리식염수는.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주는 이유는 등장성 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혈구 용액을 막아주기 때문에 수혈할 때 두 개의 라인 중에 한쪽에다가 생리식염수를 걸어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수혈 세트는 우리가
챔버에 망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모를 용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수혈 세트, 일반 수액 세트가 아니라 챔버에 있는 망을 확인해 주시고 수혈 세트를 확인해서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매번 수혈을 가를 때마다 다른 파인트를 사용할 때 다른 세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 한 병이 끝날 때마다 수혈 세트를 교환하는 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 병 수혈이 끝나면 세트 내 여과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수혈이 가능하면 그 세트를 바꿔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력 증상은 1시간마다 측정해서 합병증 유무를 관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들은 처음 15분 동안은 보통 분당 20GT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은 분당 42드랍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해주도록 하고요. 보통 부작용이 50에서 100cc 정도 혈액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15분 동안은 대상자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을 주입하고 있는 그쪽 혈관에는 절대로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혈액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쪽은 단독으로 혈액만 투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는 90% 이상의 물이나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의 구성되어 있는 혈액 성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90% 물과 알부민은 7%, 그리고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알부민은 어떤 역할을 했죠? 우리 혈액에서 삼투압을 조절한다고 했고, 글로불린은 면역 기능이 있고, 피브리노겐은 아마도 응고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혈장이죠. 우리 몸의 혈장은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혈장. 네. 두 번째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빈혈은 아까 악성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악성 빈혈. 악성 빈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비타민 B12를 주기적으로 근육 주사를 해야 되는 거 있고요. 네. 그래서 악성 빈혈이 있는 환자들한테, 어디 환자들한테? 보통 위암 있는 환자들한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변 검사를 통한 자멸이 있는지, 자멸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볼까요, 한번? 악성 빈혈 환자가 주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아까 또 나왔네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위암 후 조기 발견을 해서 악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대변 검사, 자멸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체의 철 함유량이 정상보다 저하된 상태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주된 원인은 뭐죠? 결국 적혈구 감소죠. 적혈구 감소. 왜냐하면 적혈구에 있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량의 출혈로 전혈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시 급성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혈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었죠? 아까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혈액형 검사를 해야 되고, ABO 타입, 그 다음에 교차 검사죠. 교차 시험 검사 해야 됩니다. 바늘은 보통 17게이지나 19게이지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혈을 주기 전에 먼저 대상자 의료인 2명 이상이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수혈을 계속해서 사용할 거는 한 팩을 사용할 때마다 다른 수혈 셋을 하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은 챔버에 있는 그 망이 막히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